2019년 1월 8일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 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3주 만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공지사항 적기 전에 다 기존에 한 번씩 이제 회의는 한 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요. 참석자 회의록 다 보고 계시죠? 회의록에 참석자 목록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리드미 KO 마크다운 파일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화 팀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가이드하기 위한 문서로 GitHub의 쿠버네티스 웹사이트 리파지토리의 루트에 리드미 KO 마크다운 파일을 레퍼런스 해주시면 되고요. 최영락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재 데브 113 KO4를 워킹 브랜치로 한 달 넘게 한 달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이제 그 마일스톤을 2주 단위로 가져갔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연말 연휴가 겹치면서 어프루버가 많이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저희가 어프루버가 저하고 강주인님 이렇게 2명이 있고요. 리뷰어까지 해서 최영락님까지 해서 이렇게 3명이 어프루버와 리뷰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어프루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글화 팀에는 가용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태예요. 강주희님은 1월 15일까지 개인 사유로 참여를 못하고 계신 중이고요. 최영락님도 요즘 그 결혼 준비 때문에 좋은 소식인데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저 혼자 승인을 하고 리뷰를 하는 일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강주희님이 돌아오시면 이제 그때 조금 밴드위스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데브 113 KO4 브랜치 작업은 좀 길게 가고 있고요. 관련 스케줄은 이제 뒤에 안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공지사항으로 2019년 계획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하고요. 2019년 계획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위주로 공유를 드릴게요. 113, 114, 115, 16까지 문서 번역을 이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 6월에 팀장을 선출을 했고요. 저희가 팀장을 선출할 때 임기를 1년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6월에 팀장을 다시 선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업데이트는 이제 저희가 상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금님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 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이제 바로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마스터 이슈와 마스터의 PR을 리뷰하는 건이고요.
마스터 브랜치에는 지금 열려있는 이슈가 한 건 있고요. 앞서 말한 이슈랑 연결이 되는데 저희 한글화 팀의 어프로버로 최영락님을 추가하는 이슈가 한 달째 계류 중이에요. 이게 업스트림 쪽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활동에 대해서 이제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 업스트림 콘텐츠에 더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거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많이 챙겨주던 업스트림 쪽 컨트리뷰터가 이제 연말에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어서 저희 쪽가 잘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최영락님을 어프루버에 추가하는 것도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재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 약간 그 소음이 있으신 분은 이제 그 발언하실 때만 마이크 켜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원설틴 KO4 스케줄인데요. 저희가 작년 마지막 회의에서는 대구 원설틴 KO4를 12월 18일까지 머지하는 걸 안으로 잡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프루버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저 혼자 제가 올린 PR을 제가 승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의 어프루버가 더 가용해야 되고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강주인 님이 1월 15일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로 스케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머지하는 게 관행처럼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주인님이 바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15일에 KO4를 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를 더 갖자라는 쪽으로 가면 22일에 머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일스톤 주기가 길어지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신규 번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일스톤이 교체되는 시점에는 이제 아웃데이트된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마일스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업데이트 노력이 좀 더 커질 거고요. 저희가 번역한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도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15일, 22일 중에 어떤 쪽이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능만 하다면 15일이 좋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월 15일까지 머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 이게 강주인님의 의사를 좀 여쭤봐야 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
이후에 이제 강주님의 컨택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1월 15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부 원설팅 KO4의 이슈와 PR을 리뷰하려고 하고요. 이제 KO4가 길어지면서 이슈나 PR도 참여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이슈나 PR을 껌껌이 리뷰하기에는 회의 시간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회의 중에 논의해야 될 만한 안건이 있으시면 이슈 관련해서 또는 PR 관련해서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PR을 몇 개 올려봤어요.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만들어둔 그 용어집을 참조를 해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막상 제가 작업을 할 때 용어집에 없는 용어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고 그 용어들을 지금 용어집에다가 이거는 어쨌든 어그리가 되어 있는 문서인데 어그리가 안 된 내용들을 자꾸 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섹션을 좀 나누거나 그리고 어떤 용어가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용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페이지는 또 그게 상황이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용어를 또 바꾸자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표시하는 탭 같은 게 없어가지고 당장에 저는 그걸 업데이트를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그런 뭐 용어집에 탭을 하나 늘린다든지 이런 좀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탭을 하나 더 늘려도 될까요? 이 앞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사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 용어집 문서, 엑셀 문서 자체를 뭔가 이렇게 바꾸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뭐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년 회고 때 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반성을 했었고요. 네, 다른 분들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본건으로 제 이제 경험을 토대로 또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탭을 늘려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탭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용어지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이거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맨 최하단에 보면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약간 논의가 필요하거나 서로의 의견이 좀 같은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들을 좀 이렇게 달아서 행을 추가를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3건 정도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번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같은 합의를 이루어서 그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해서 그 상단에다가 이제 합의된 결과들을 작성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추가가 되거나 내지는 다시 요것들이 논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맨 밑에 그 행에다가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두면 자연스럽게 매주 리뷰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전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슬랙을 통해서 뭐 급하게 처리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시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차라리 채널을 한 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이렇게 주기적인 리뷰들은 지금 현재 그 현행 그 진행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어, 다만, 위에 이제 한번 정의되어서 협의가 된 거, 근데 조금 수정이 앞으로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밑에다 또 적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저희가 뭔가 색깔을 정해가지고 그 건을 다음에 이제 회의에서 논의를 하자든지 그런 식으로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한글 아침 용어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새로 신규로 컨트리뷰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문서를 열어보게 될 텐데, 열어봤을 때 어디가 확장된 내용이고, 어디가 확장되지 않고 앞으로 논의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이제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요 용어집을 가지고 이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 저도 이제 좀 보니까 알 것만 같기도 한데, 이제 처음 보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희가 현재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됐고 어떤 부분이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지 이렇게 명확하게 예, 시트를 나누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시트만 두 개로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 시트는 확정된, 현재 적어도 확정되어 있는 시트고, 한 시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가안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시트에다 시트명을 적어두면은 좀 그런 것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뭐 따로 탭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재 양식을 바꿔야 되니까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는 탭을 늘리는 것도 이제 구분이 돼서 좋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탭이 두 개가 있으면 한 다른 쪽 탭을 좀 높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날짜 필드가 비어져 있는 부분들은 신규로 추가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날짜 필드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상으로 논의를 해서 확정되면 이제 해당 날짜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 정의로 가겠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확정이 됐었던 그런 용어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뭔가 어떤 식으로 밑으로 다시 로에다가 위에 거를 잘라서 다시 붙여 넣던지 아니면 뭐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를 새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날짜 필드 신규 추가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날짜 필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로 인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현행대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존에 기존에 이제 합의가 됐었던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할지 그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업스트림에서 이제 커뮤니티 하면서 이제 구글 닥스 스프레드시트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를 해보면 이제 저희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 기능이 커멘트 기능 많이 써요. 커멘트 달기 기능 여기 지금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화면 한번 쉐어하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 쉐어했고요. 시트 옆에 이렇게 숫자 2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지금 이제 이 시트를 변경하기 위한 이제 두 개의 커멘트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커멘트는 이제 향후 논의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TBD 달린 건이 2건이 있고요. 이제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커멘트를 달아주시면, 셀에 커멘트를 달아주시면 다시 재논의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의견도 바로 이제 댓글 형태로 계속 의견을 시스템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회의, 꼭 굳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의견을 공유한 다음에 해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네,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태그를 다는 게. 인서트 커멘트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삽입의 댓글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클릭해서 지금 요 리소스라는 걸 다시 논의해 봅시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셀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하시면은 거기에 바로 댓글 삽입이라는 게 그 메뉴가 뜹니다. 원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댓글 삽입이 있고요. 그리고 재논의가 필요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물론 위에 있는 기존 것에다가 표현을 해서 커멘트를 다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리뷰할 때 시간이 좀 이제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그 맨 밑에 행에다가 추가를 해놓고 동일한 내용을 놓고 거기 오른쪽에 댓글 삽입을 해서 재논의 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나중에 리뷰할 것들이 맨 밑에 리스트에 그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좀 회의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됩니다. 위에다가 다시 표시하는 것보다는 방식이 같은 방식이겠지만.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합의된 내용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용어집 업데이트 회의록에 용어집 업데이트 밑에다 적을게요. 용어 재논의 안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댓글 기능 활용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 안건 논의하고 있었던 중이고요. 이제 관련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KO4 진행하면서 이슈 진행하면서 또는 PR 진행하면서 회의 시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없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 이렇게 좀 덧붙이면 지금 공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프루버나 리뷰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피드백 받으시는 시간이 좀 그 텀이 좀 길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안건 혹시 제 말씀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네. 저희 쿠버네티스 만화를 한글화 했었잖아요. 2018년에. 예, 하셨었는데 새롭게 그 CNCF 쪽에서 쿠브콘에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PP인가? 그것도 만화가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글화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2019년에 그것도 한번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철자가 어떻게 됐죠? 제가 저보다
챗에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한글화인데 이제 일종의 이제 여기 문서 한글화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관심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서브 워킹 그룹 정도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작업을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좀 파악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하고 싶습니다. 네, 나우진님, 명재상님 두 분이신가요? 네,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사항과 이제 서포트 받으실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한글화, PP 한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으로 등록을 하고요. 또 다른 안건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쿠버네티스 IO 페이지 가면은 저기 한글 그러니까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항상 중문이라고 한문으로 써있고 차이니스라고 있는 글자 잘리고 그 밑에 코리아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잘 나와서 아, 네. 브라우저나 환경 저만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이슈로 등록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등록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비슷한 내용을 네. 슬랙에서 시그디스 슬랙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잘려서 언어 선택하는 곳이. 저는 잘려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제 브라우저가 좀 뭔가 잘못됐나 봐. 저도 크롬인데 중문 차이니스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림 없습니다. 현재. 아, 네, 저도 크롬을 쓰고 화면 있긴 쉐어를 한데. 한번 해도 될까요? 화면 쉐어요? 그러니까 제 거 네네. 화면 제 거 화면이 브라우저 보이시나요? 네. 네네. 여기 보면 저는 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됐나 보네. 아,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 중문, 한국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거 컴퓨터 설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다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요 한글화된 도구로 가보면 오버뷰가 제일 위에가 하나가 있고 밑에도 오버뷰즈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네, 그건 이제 KO4에서 픽스됐고요. 아, 그래요? 네, KO4가 제 마스터로 머지되면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우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네. 이제 재현이 되는 환경이 있을 거고요. 이제 저희가 네네. 로컬라이제이션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제 업스트림 쪽에서는 업스트림 컨트리뷰션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네. 재현되는 환경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업스트림에 이슈를 올려서 네.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도 좋은 네.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외에 이제 또 재밌는 일 계획하고
싶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한글화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밌을 것 같은 계획. 네네. 네, 한글화 팀에서 할 일입니다. 네. 네, 더 없으시면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 이제 도출하는 부분까지 가는 건 이제 안건을 더 이제 추가하고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 이제 생각하는 건 좀 다음 주로 미뤄볼게요. 다음 주까지는 안건을 한번 모아보는 걸로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된 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서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큐브콘 뭐 한글화팀 초청 이런 거 건의해보면 안 되나요? 피그독스 쪽에 그냥 웃자고 얘기해. 추천이요. 네, 업스트림 컨트리뷰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말 하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그 컨트리뷰터에게 이제 초청을 해주는 케이스는 이제 못 봤어요. 제가 주변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터 서밋이라는 그 쿠브콘 서밋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서밋들이 같이 진행되잖아요. 인보이콘도 진행되고 그런데 그 중에 컨트리뷰터 서밋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요. 쿠브콘 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이제 같은 행사장에서 이제 파티도 하고 이제 그런 파티도 하고 이제 컨트리뷰터 웰컴하는 자리도 마련되고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초청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부분 이제 그 여비나 숙박 이런 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발표자들이 초청받거나 아니면 학생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한 경우에 초청받는 케이스는 많이 봤는데 글쎄요, 프로젝트 팀이 초청받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어볼게요. 확인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다 직장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활동이나 이제 하시는 내용들이 인정 많이 받으셔서 회사에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네, 3주 만에 하는 회의인데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슬랙 채널에서 문의 들어온 건 좀 정리를 해봤고요. 한글화 스타일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용어집 정도 만들었고, 리드미 KO 정도에서 컨트리뷰션 가이드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자면 이제 한글화 스타일 가이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링크 걸어 놓은 건 이제 전반적인 문서의 스타일 가이드고요. 영문 기준이죠. 이거 참고해서 한글화 스타일 가이드도 우리가 작성해 볼 필요가 있는지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분명히 가이드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얘게 맞나 저게 맞나 이제 처음에 할 때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결국엔 있는 문서들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지금 그 링크해 주신 문서 자체를 이것도 번역을 해서 놔둘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한글 번역 자체를 위한 가이드를 둘 것인지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기반으로 하되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좋은 스타일로 다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뭐 취할 건 취하고 또 저희들에 맞게 이제 뭐 저희들한테 맞게끔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번 저희가 보면서 어느 부분이 저희들한테 저희 정서에 맞아서 저희 쪽에 녹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변경이 필요한지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한 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좀 갖고 좀 저도 읽어보고 뭐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주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PR 최소 단위, 그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가 완성이 된 다음에 PR을 올릴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어떤 페이지는 이제 내용이 많은 페이지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그 용어 하나에 대한 내용 한 줄짜리도 있고요. 내용이 긴 페이지는 일부만 번역을 해서 올리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PR을 이제 여러 차례 쪼개서 올려도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였고요. 제가 답변 드린 건 예전에 사례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헤더들 제목만 먼저 번역을 했던 사례는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건인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페이지마다 보통 본인의 스타일에 조금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 여러 사람이 그 한 문서를 같이 번역하는 거를 가정하기보다는 한 명이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슈도 그걸로 열려져 있을 것이고, 그거를 완료할 때까지 커밋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PR을 올리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물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머지되고 하는, 마스터로 머지되고 하는 그런 주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문서는 그냥 쭉 한 명이 커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페이지당 PR을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현재까지 그런 케이스만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게 그 의견에 동의가 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회의록에 업데이트 했는데요. 페이지 단위 PR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다음 한 건, 네, 컨텐트 KO를 이제 저희가 오너십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이 있죠. 페이지 번역해놓고 올리시면 이제 일부 영문으로 이제 내가 번역한 문서엔 없던 내용이 일부 영문으로 표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의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었어요. 네,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문서 번역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시기도 하고 이제 안 만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공통의 그 템플릿이나 공통의 레이아웃으로부터 가져온 내용이 있어서 한글 문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제가 잠깐 화면 쉐어를 해볼게요. 요 제가 번역한 문서인데 before you begin 이 부분은 한글화 부분에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도 몰랐는데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밖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코리안 로컬라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중국도 걸릴 거고 보니까 뭐 폴란드도 막 하는 것 같던데 다 같이 걸려 있는 사안일 것 같거든요. 특히 스타일 관련돼 있는 내용이면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쪽에 시그닥에다가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얼핏 슬랙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일단은 공유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 그것에 대한 뭐 방법론은 같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공유는 되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게 좀 이렇게 체계로 해서 고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슈를 먼저 해서 공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럼 관련한 사례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확인해서 이슈를 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열어보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닥스KO 슬랙 채널에 들어온 문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관련해서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용어 좀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용어지 업데이트를 위해서 화면 쉐어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드 리즈. 지난 회의 때 다음 회의로 미룬 건이고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했던 건인데 그 노드 리스로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해서 PR이 처리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 의견은 노드 리스에. 영문을 이렇게 한글이랑 괄호해가지고 병지하는 그런 거는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나요? 사실은 뭐 리스가 레스인지 뭔지 사실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거는 괄호 해가지고 이게 영문이 무슨, 원래 원문은 뭐다 이런 걸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원칙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건 이슈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드리스라고 했을 때,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만, 이 피처가 조금 사실은 생소한 피처라 가지고 더 로드리스라고 했을 때 혹시 뭐 서버리스 뭐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될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원칙을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문맥을 밀어봐서 이제 그 LESS, 그러니까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노드의 그 임차, 뭐 임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문맥들로 이루어진 번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드 리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후 문맥 관계를 따지기 어렵거나 그 리스라는 것들이 뭐 임대 이런 의미가 아니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로 열고 병행 표기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원칙을 그 다음 주 뭐 스타일 할 때 뭐 그런 거에 포함을 해서 하나의 원칙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문맥 관계가 좀 명확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추후에 그것들이 원칙이 정해지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해서 그때 다시 노드 리스를 병행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다시 생성해서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 병기로 결정이 됐던 케이스들은 그 용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옮긴 용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병기를 해야 되겠다 또는 그 용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옮긴 이후에 헷갈릴 수 있겠다 다른 용어랑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기 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노드
리스는 이제 문맥에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근거로 현재 이제 페이지가 PR이 머지가 된 건이 하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한글로 노드, 리스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드 리스라는 게 사실 뭐 서버리스 이런 걸 요새 많이 들어보니까 레스 없다라는 뜻으로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노드 임대나 임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는 건 어떠신가요? 전 노드 리스라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리스 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리스 옆에 영어를 병행 표기하거나 임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의견이 이렇게 3가지 정도 나온 건가요? 네. 이 셋 중에 정할 수 있을까요? 최초 번역하신 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 저도 처음에 고민했던 게 그래서 이제 최초 이걸 발의할 때 노드 임차, 노드 임대 말이 좀 이상하고 저도 노드 리스라는 기능을 사실 요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혼동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PR에서 머지가 됐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노드 리스 병행 표기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저도 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예. 병행 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한영 병기로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PR 머지된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이후에 제가 계속 그쪽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노드 리스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그 기존에 처리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머지된 이후에 PR을 추가로 하나 더 올려주셔서 기존 내용도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기를 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 뭐 상단에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변기를 해서 인폼을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번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변기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페이지 단위로 최초 한 번만 변기하는 걸로 예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보통 제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태님 이 부분 어떻게 옮기셨죠? 그래서 아직 요거 부분은 제가 지금 PR을 안 올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같은가요? 좀 헷갈리네요. 저도 이게 좀 올린 지가 좀 돼서 플레이스홀더. 아마도 했으면은 그냥 영문 표기, 영문 한글 발음식으로 해서 똑같이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문맥상에 어떤 뜻인가요? 이게 뭔가 기존에 뭔가 파드가 내려가거나 종료됐을 때 그거를 대체하는 팟을 다시 생성한다는 의미인가요? 문맥이 어떤지 잘 몰라서. 네, 제가 리뷰하면서 이해한 내용은요,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파드예요. 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파드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뭔가 템퍼러리적인 성격의 파드인가 보네요. 그게. PR 머지된 내용은 한글로 플레이스 홀더 파드라고 머지가 됐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좀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호스티드 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지금 호스티드 존 이렇게 해서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호스티드 자체가 호스트 된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호스티드 존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으로 저희가 디파인을 하기보다는 호스티드 따로 하나 하고 뭐 존이라고 써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호스티드만 정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다 보니까 뭐 컨테이너라이즈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컨테이너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다 적을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라이즈드 자체에 대한 용어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단어들이 이렇게 정의된 것들을 많이 보면은 방금 또 여기 지금 28번 보시면은 커맨드 라인 툴 이렇게 해서 명령줄 도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커맨드 라인이라는 표현도 보면 어딘가 막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걸 명령줄이라고 써야 될까? 그게 이제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이걸 따르자면 명령줄로 써야 될 것 같아서 명령줄로 썼고요. 근데 디파인이 안 돼 있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단어가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따로 이렇게 용어로 정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용어집에 대한 그냥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AWS 호스티드 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라우터 53 서비스가 나오면서 호스티드 존이 나왔는데 AWS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화면 쉐어를 어, 화면 쉐어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호스팅 영역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라우트 53 서비스인데 얘를 영문으로 해놓으면 호스티드 존이란 부분이 한글로 하면 호스팅 영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라우트 53이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호스팅 영역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호스팅 영역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네요. 물론 아마존에서 뭐 그게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호스팅 영역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리뷰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인스턴스 그룹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스턴스.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이렇게 한글 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인스턴스 그룹 자체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 인스턴스 자체가 나중에 또 용어 이슈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스턴스 그룹 한글로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인스턴스 자체를 영문 단어로 하고 한글 번역 내용을 인스턴스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나중에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이제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을 빌리거나 이럴 때 또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인스턴스가 여기저기 아마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 예문만 봐도 인스턴스 그룹이 있어 set of instances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인스턴스도 또 인스턴스로 다시 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룹은 그룹이라고 얘기해서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이제 단어 하나만 이제 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이제 단어 하나만 인스턴스만 떼놓고 저희가 결정을 하려면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사용되는 범위가. 예, 그럼 좀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인스턴스 그룹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범위를 좁혀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들이 이제 조합이 됐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이런 건이 생길 때마다 일단은 추가하는 걸로 이미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추진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137 관련해서는 인스턴스 그룹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블록인데요. 옆에 컨텍스트 보시면 빌딩 블럭에서 쓰인 블럭인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은 블럭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 IP 블럭, 뭐 무슨 블럭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럭이라고 이렇게 한글 표기하는 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블럭이 이제 뭔가를 차단하다는 동사로 쓰일 때는 예, 이제 차단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명사일 때 블럭이 굳이 예, 표기 용어집에 이렇게 블럭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합니다. 네, 블록이 괜찮다 아니면 용어집에 굳이 등록이 필요 없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명사일 때는 예, 블록이라고 표현이 되고 동사일 때는 차단하다라고 아마도 하실 것 같아서 굳이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블록을 뭔가 다른 거로 이렇게 예, 명사를 번역하기가 예, 마땅한 단어도 떠오르지 않고 저는 여기에 등록이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삭제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안건 이제 모두 다 논의가 됐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3주 만에 회의가 진행이 돼서 회의 시간이 1시간 좀 넘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다음 회의부터 스케줄 좀 잘해서 1시간 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